두 번째로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적으로 사실은 요건에 의해서 온디맨드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운영 중인 환경에서 고객들은 어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 자원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 요건에 따라서는 실시간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HCI 하이퍼플렉스가 확장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개별 노드에 디스크 자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노드에 비어있는 슬롯이 있으면 노드 안에서 스토리지나 뭐 SSD 이런 것들 그 하드디스크나 SSD를 꽂아서 이제 개별 노드 안에서의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네. 전체 하이퍼플렉스가 공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 셋 자체를 데이터 스토어 자체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드를 통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동적으로 원래 세 개의 노드를 기반으로 썼다면 물리적으로 하나의 노드를 추가해서 그 노드가 갖고 있는 CPU 자원과 메모리 자원 그리고 디스크 자원이 전체 풀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하이퍼플렉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세 개의 노드에서 활용하고 있던 VM, 뭐 리소스 이런 것들이 노드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밸런싱 있게 확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휴 자원이 일단 추가가 되고 나면 그 유휴 자원을 풀 유틸라이제이션 전체 그 클러스터 관점에서 밸런싱 있게 유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스토어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재배치라든가 VM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스코만이 갖고 있는 사실은 유일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에 따라서 데이터 자원은 충분한데 특정 VM을 새로 더 만들고 싶은데 CPU와 메모리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자원은 이미 이제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노드 안에 있는 디스크 자원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 HCI의 클러스터 안에 외장으로 일반적인 렉 타입 서버나 블레이드 타입의 서버, 컴퓨팅 온리 노드를 이 하이퍼플렉스의 클러스터에 병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IO 바이저라고 하는 그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해당 컴포넌트를 통해서 외장으로 구성하는 x86 서버들, 시스코의 UCS 블레이드나 UCS 렉 타입 서버를 이 해당되는 하이퍼플렉스의 파드 안에, 클러스터 안에 이제 확장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서버들은 인터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널 디스크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하이퍼플렉스 안에 있는 이 데이터 스토어 자원들을 해당 VM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제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서버 자원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디스크까지 같이 늘려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또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 이제 블레이드 쪽을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컴퓨팅 노드, CPU나 메모리에 대한 트랜잭션이 더 많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경우에는 블레이드 서버가 오히려 더 적합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블레이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유휴의 하이퍼플렉스 안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 자원들을 해당 VM이 가져다가 어쨌든 공유하는 하나의 풀로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확장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 장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예전에 레가시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버, 그다음에 센스위치,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용량 상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이즈가 얼마만큼 나와야 되는지를 모를 뿐더러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스토리지를 구매했을 때 나중에 확장성을 고민을 해서 3년이나 5년 정도 우리는 이 정도를 쓸 거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재구매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정확한 용량 상정이 됐는지 또 사실은 의무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플렉스는 한 노드당 어느 정도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최초에 구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애드를 하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용량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HCI라고 하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유연하게 이제 확장을 쉽게 그것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들여다볼까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 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때 선택적으로 컴퓨팅 온리 노드도 확장에 같이 포함해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또 요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네. 우리는 예를 들면 CPU와 메모리 자원들은 충분하게 갖고 있는데 디스크 자원이 부족하고 근데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일부 레가시 자원들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사실은 그냥 뭐 버리기에는 아깝고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전환을 해서 HCI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축을 했는데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스토리지 자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시스코의 HC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통합 네트워크 환경 FI라고 하는 스위치를 같이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FI 스위치가 기본적으로는 이더넷과 파이버 채널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이라고 하는 FCOE의 인터페이스를 컨버지드 형태로 같이 제공하는 스위치입니다. 따라서 외장 스토리지, 대표적으로 파이버 채널을 사용하는 FC 스토리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아이스카시나 NAS 스토리지도 저희 FI 스위치를 통해서 이 하이퍼플렉스에 해당되는 클러스터와 연동을 해서 확장해서 같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이퍼플렉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스토어와 외장 스토리지로부터 할당받은 데이터 스토어는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의 데이터 스토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걸 동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정 VM이 예를 들면 외장 스토리지를 하이퍼플렉스 기반에서 같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물리적으로 통합을 시켜주고 해당 VM이 그 외장 스토리지 자원을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를 할당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고객 사례들 보면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 그 하이퍼플렉스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 뒤에도 소개가 되실 거고, 그죠? 예. 네. 물론 모든 그 고객분들이 사실은 뭐 기존 스토리지를 하이퍼플렉스랑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그 하이퍼플렉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레가시 센 스토리지나 나스 또는 뭐 아이스카시 스토리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통합 네트워크 스위치인 FI 스위치의 컨버지드 네트워크 스위치의 기능으로서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이제 확장성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HCI 노드만 가지고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레가시 운영하고 있던 어떤 스토리지 자원도 통합을 하느냐, 또는 일정 부분 컴퓨팅 노드나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의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코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 FI 스위치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관리 프레임워크로 이것들을 묶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의 확장성 이것들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뭐 차별화 포인트가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뭐 장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하는 IT 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특정한 리소스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을 경우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위 노드만을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컴퓨팅 자원도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GPU 자원도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디스크 스토리지 자원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요구 조건에 맞게 이것들을 밸런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실은 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그 고객분들의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요구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런데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구성이 가능하다. 결국 플렉서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플렉서블의 플렉스가 하이퍼플렉스의 플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HCI의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용어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표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이 서버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DB 다양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용어가 사실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OPS 이거가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휘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IOPS는 이제 스토리지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치이고요. 보통 이제 스토리지의 그 단위 IO가 이제 보통 블락 단위의 어떤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당 얼마나 많은 IO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지의 사실은 성능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